자, 우리가 2월 시간에는요,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해 놓는 게 보험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은요, 사고 날 위험이 있잖아. 사고가 나게 되면 크게 4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사고가 났어. 상대방 차가 있어요. 내가 운전하는 차가 있고 상대방 차가 있어. 내가 운전하는 차로 상대방 사고를 냈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첫 번째, 내 차와 관련해서 내 차가 망가질 수 있겠지. 그리고 어때? 안에 있는 사람이 다칠 수가 있겠지. 두 번째, 상대편에 있는 자동차가 망가질 수 있겠지. 상대편에 있는 사람이 다칠 수 있겠지. 그래서 요 4가지와 관련해서 보장을 해주는 게 바로 자동차 보험이다.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있는 게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거, 이게 자동차 보험인 거고, 화재 보험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네. 불날까 싶어서, 집에서 불나면은 안 되니까 불날까 싶어가지고 가입해놓은 게 화재 보험이라고요. 암보험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 암에 걸릴까 싶어서 하는 거야.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 사망할까 싶어가지고 가져가는 건데, 자, 보자고요. 이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돈을 모으긴 모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은행에다 적금 드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과 적금이라고 하는 거의 가장 큰 차이는, 예적금은 나 개인 혼자 모으는 거예요. 근데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위험에 있는 사람들 여럿이 돈을 모아놓는 거야.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그거에 대해서 도와주는 거지. 이걸 위험을 분산시킨다, 위험을 해치시킨다라고 해서 이런 제도를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선진국일수록 어떻게 있어? 나라가 정해가지고 이건 전부 다 들어야 돼 라고 해서 가져가는 보험들이 많아요. 이걸 사회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회보험과 관련해서 잠깐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도 4대 보험이다 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4대 보험. 어떤 사람들은 5대 보험이다 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요. 직장인이라면은 다 가입해야 되는 게 이제 4대 보험이란 말이에요. 4대 보험에는 뭐가 있느냐? 리스크가 있으니까 보험이 존재하는 거야. 아까 불날 리스크가 있으니까 화재 보험이 존재하고, 사고날 위험이 있으니까 자동차 보험이 존재하는 것처럼, 직장인이야. 그럼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예, 회사를 다니다가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내가 일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업무로 인해 가지고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보험이 존재해요?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내가 일을 하다가 뭐 할 수도 있어? 잘릴 수도 있잖아. 내가 일을 하다가 내 의사하고는 반하게 잘릴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고용보험에서 그럼 뭐 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잘리거나 내 의도와는 다르게 그만두게 되잖아. 그러면은 실업급여라 그래서 쉬고 있는 도중에도 급여 보존을 해준다고. 또한 내가 어떤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국가 보조해주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학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거에서 나오는 거고요.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사람한테 있을 수 있는 위험은 크게 당연히 어느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위험, 예, 나이가 들 수가 있어, 늙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라고 그러죠. 연금이라고 하는 재원이 있고요. 그 보험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느 누구나 아프거나 다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를 합니다. 요 4가지를 합쳐가지고요. 뭐라고 해? 국민연금,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를 모아서 4대 보험이다라고 이제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했는데, 지난 2007년서부터 또 뭐가 생겼냐면, 노인 인구가 되게 많아지는데 이분들이 행동이 좀 힘들어지는 거야. 정신이 좀 안 좋아져. 그러다 보니까 뭐 치매가 오고 하다 보니까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데들 많이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즘 보면은 뭐 재가센터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안에 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하는 걸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시켜서 5대 보험이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각각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일은 어떻게 되고 얘들이 각각 해주는 일은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만 깊이 들어가서 방금 얘기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부터 한번 가볼게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공적연금 제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공적, 뭐 삼성생명, 교보생명 이런 거 본 적 있죠? 이런 회사들은
사적연금제도야. 이거는 그냥 그 민간 기업들이 만든 거라고. 그런데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공적연금, 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연금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는요, 국민연금제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국민연금제도는 공적연금제도 중에서 꼴찌야. 꼴찌라고 하는 건 제일 막내야, 막내. 첫 번째로 만들어진 거는요, 1960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연금제도인 공무원연금제도가 생겨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5년 지나가지고요, 군인연금제도가 생겨났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들, 선생님과 교직원들에 대한 사학연금제도가 생겨났고요. 우체국 직원들은 별도로 연금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체국 별정직 연금이 생겨났고요. 마지막에 1988년도에 새롭게 생겨난 게 바로 국민연금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일 나중에 생겨났잖아요. 그죠? 제일 나중에 생겨났지. 오늘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근데 연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가 그래요. 뭐냐면 돈을 어디 땅 파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모아놨던 돈을 가지고 일정 나이가 되면 노인이다라고 분류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일정 급부를 드리는 게 바로 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얼마씩을 내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얼마큼 동안 받아가는지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뭘 갖고 봐요? 기대 수명을 가지고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이게 참 그런 게, 지금 기대 수명이 자꾸 올라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정체되어 있을까요? 자꾸 내려가고 있을까요?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왜?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자꾸 조기에 검진을 하고 치료를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오래 산단 말이야. 자, 명확하게 그냥 딱 단편적으로 봤을 때 1988년도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처음 생겨났단 말이에요. 처음 생겨났을 때 그 당시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우리나라는 남자가 더 오래 살까 여자가 더 오래 살까? 봐봐, 할머니가 많아, 할아버지가 많아. 길거리에 보면은 요양원에 가면은 할머니들이 많을까 할아버지들이 많을까? 전부 다 할머니들이에요. 할아버지들은 일찍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여성이 약 한 8년 정도를 더 오래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대 수명으로 봤을 때, 지금 말고요. 그럼 옛날 198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한국 남성의 기대 수명은요, 63세 정도였어요. 63세. 자, 근데 그 당시에 국민연금 지급 연령이 몇 세였냐? 한갑 60세였단 말이에요. 60세부터 평균으로 잡았을 때 몇 년 동안 받고 돌아가신다는 게, 물론 더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고작 3년밖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3년 동안만 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젊을 때 좀만 내놓더라도 그 돈 갖고 3년 동안 받고 돌아가시는 거니까 큰 부담이 없었다고. 자, 연금에서는요, 어떤 제도, 지급률이 있냐면은, 지급률, 얼마큼을 주느냐, 이거를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연금이라고 하는 거에 재직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은퇴를 하게 되면 이때부터 뭐를 받는 거예요? 연금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재직 중일 때 내 평균 급여, 평균적으로 내가 받던 급여 대비했을 때 은퇴하고 난 다음에 과연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주느냐, 에버리지 소득 대비했을 때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주느냐, 이게 바로 소득 대체율입니다. 소득 대체율. 국민연금이요, 처음에 1988년도에 나왔을 때 월급의 몇 퍼센트를 떼어갔느냐, 3%를 떼어갔다고. 3%. 근데 그 3%를 근로자가 다 내는 게 아니야. 나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1.5%를 내고, 그 사업주가 1.5%를 내준다고. 합쳐가지고 3%를 내면은 내가 40년 동안 이걸 냈단 말이에요. 20살부터 60세까지. 그럼 60에 은퇴하잖아요. 그럼 내가 소득 대체율이 몇 %였냐? 무려 80%였습니다. 그럼 내가 월급에서 3%만 내면 100만 원 버는 사람이 3만 원씩만 내가 계속 내잖아? 노후생활 문제 없는 거야. 왜? 80만 원씩 평생 나와주니까.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뭐해? 공적연금제도의 특징이 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서 같이 연동시켜서 올라가주다 보니까 내 평생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지. 자, 요 제도가 요렇게만 됐으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첫 번째 문제 발생한 거 아까 얘기했죠. 연령이 자꾸 늘어납니다. 두 번째, 애를 안 낳아. 요즘 애 안 낳잖아. 옛날에 선생님 시대만 하더라도 2명, 3명, 4명 이렇게 낳았단 말이에요. 그 윗세대는 더 많이 낳았었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야, 뭐 한 명도 안 낳잖아. 띵크라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도 안 낳잖아. 결혼 안 하잖아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어. 뭐라고요? 우리나라 출산율이요, 0.8명대. 여성 한 명이 0.8명을 낳는데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했으면 둘은 낳아야 똔똔이 세대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하고 봤을 때 결혼을 하든 말든 여튼 이 여자 한 명이 0.8명을 낳으니까 최소한 세대가 거듭할수록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출산율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더라.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너무 진지해지는 거고, 여튼간에 그로 인해 가지고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제도가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뭐로 인해서 고령화가 심각해지고요. 너무 평균 연령이 늘어나고요. 납입할 사람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돈을 내기를 좀 더 많이 내야겠지. 아까 3% 낸다 그랬잖아요. 좀 더 내기를 좀 더 많이 내야겠지. 그리고 걷기도 좀 더 길게 걷고요. 개시하는 연령도 원래 60세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바꾸고 있고요. 지급하는 소득 대체율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과거에는 몇 프로였다고? 80%였던 게 지금은 몇 프로입니까? 약 한 40% 정도로 줄었습니다. 뛰는 게 옛날에는 몇 퍼센트 뛰었어? 3% 뛰는 게 지금은 9% 뛰는 걸로 좀 바뀌었습니다. 자, 요건 이제 깊이 있게는 좀 더 우리가 들어가서 보도록 하고, 크게 봤을 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국민연금은 몇 퍼센트를 뛰고 있냐면요. 무려 내 급여 곱하기 급여의 9%를 띱니다. 9%. 그런데 이거는 근로자가 다 내는 것도 아니고요. 사업주가 다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사업주하고 근로자하고 나눠서 내요. 나눠서 절반씩 해가지고 사업주가 4.5% 내주고요. 근로자가 4.5% 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마 우리 학생들도 건강보험은 혜택을 한 번씩은 다 봤을 거예요.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병원에 한 번 나갔다는 친구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 병원에서 났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어릴 적에 소아과를 갔을 거고, 우리가 커오면서 중간에 다치거나 아니면 예방접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병원 다 가봤을 텐데,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거 요겁니다. 건강보험도 잠깐 이슈 있는 거 잠깐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잘 돼 있는 편일까요? 잘 안 돼 있는 편일까요? 네,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입니다. 자, 전 세계에서 패권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어디 나라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미국은 건보가 잘 돼 있는 편일까요? 잘 안 돼 있는 편일까요? 의외로 굉장히 안 돼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가장 잘 돼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돼 있는 거. 어느 누구나 병원에 가면은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래, 안 그래? 안 그래요. 걔는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아니라, 내가 A라는 회사를 다녀. 그러면 거기에, 우리나라처럼 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있는 게 아니라, 사설 보험사가 있어. 그럼 걔네가 보장해 주는 것만 하는 거. 내가 B라는 회사를 다니고 얘네가 계약되어 있는 그 조건으로만. 그냥 우리가 민간보험 가입하듯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병원비도 되게 비싸요. 극단적으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검사하는 것도 다 나라가 내주죠. 그런 다음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것도 자기 부담금 없단 말이에요. 뭐 일부 있나? 어쨌든 그렇게 치료받고 나오면 되는데. 자, 미국에서 이번에 대서특필 됐던 내용이 뭐냐면, 한 할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다행스럽게도 이 할아버지는 건강보험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이었어요. 입원을 했는데 좀 심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음압병실에 들어갔고 한 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완치가 돼가지고 나왔어. 집에 갔어요.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우리나라는 어때요? 내가 다 치료받으면 결제 다 하고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그러지 않아요. 어때요? 퇴원 먼저 시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집으로 빌지를 날려줘요. 병원비가 얼마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서로 간에 통화를 통해 갖고 레고를 합니다. 이거 좀 깎아주세요. 뭐 하세요? 뭐 다른 거니까 우리하고. 그렇게 해갖고 결정하게 되는데, 처음으로 이 할아버지한테 날라온 병원비가 얼마가 날라왔느냐? 깜짝 놀라지 마세요. 무려 13억이 나왔습니다. 한 달 동안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은 그 비용이 13억이 나왔어요. 이분이 건강보험이 잘 돼 있는 분이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웬만큼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주겠지만, 처음에 본인 눈을 의심했다 그러더라고요. 동그라미를 보면서. 그러겠지. 여튼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요, 우리나라 이제 이민 가 있는 사람이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 왔다 가요. 근데 왜 오냐라고 하면은, 와서 건강검진만 받고 가더라도 그게 이득이래요. 거기 너무 비싸니까. 의료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은 치료를 받지만, 정말 맹장 터져가지고 죽는 사람이 발생하는 게 바로 미국의 민낯이더라. 그래서 건강보험이 잘 안 돼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거꾸로 그 바로 위에 있는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는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잘 돼 있느냐, 우린 자기부담금이 있잖아요. 뭐 내가 병원에 가면 4,000원 내가 내든가 뭐 2만 원 내든가 하는 자기부담금이 있고, 그 다음에 공단에 내주는 공단부담금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일부의 자기부담금을 내게 돼 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빵원이야. 내가 아파, 병원을 가. 그러면 그 병원비 내가 낸다고요, 안 낸다고요? 안 낸다고요. 나라에서 복지로 다 대준단 말이야. 물론 내가 다른 돈, 뭐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겠지만, 자, 그런데 맹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맹점이 있느냐? 내가 그냥 간다고 진료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100% 예약제로만 운영이 되는데, 내가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피부가 안 좋아요, 예약을 걸면은 약 한 2달 뒤, 3달 뒤에 날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다 낫고 난 다음에 가야 되기 때문에, 미국은 돈 없어서 죽는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는 기다리다 죽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이잖아. 예, 우리는 아프면은 그냥 병원 가면 되잖아. 그럼 건물마다 널리고 깔린 게 병원인데 뭐 내과, 외과, 뭐 이비인후과 뭐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대로 가서 진료를 잘 받으면 되는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좋은 의료 체계, 건강보험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나라는 뭐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두 하고 있느냐? 전 국민 건강검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여튼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번거 대비했을 때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이 보험 요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건강보험에는요, 플러스로 모두 들어가 있어. 예, 장기요양보험이라 그래가지고, 장기요양보험 뭡니까? 예, 어르신들 치매 걸린다든가 행동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좀 움직이기가 곤란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양원 내지는 요양보호사가 제가 센터 찾아가고 도와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얘가 몇 퍼센트예요? 3.43%. 예, 3.43%. 3.43%. 얘는 예의 봤을 때 몇 퍼센트? 11.52%. 11.52%. 얘는 근데 그 무슨 말이냐? 예의 11.52%인 거예요. 11.52%.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퉁쳐가지고요. 어바우트 8%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바우트 해가지고 4%라고 보시면 되고 4%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여의 약 4%를 사업주가 건강보험으로 내는 거고요. 사업주의 그 근로자도 마찬가지 한 4% 정도를 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외에도요. 뭐가 있어요?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회사의 사이즈에 따라서 좀 달라요. 회사가 100인 이상이냐 150 이상이냐 이렇게 쭉 다른데 통상적으로 몇 퍼센트를 드리느냐? 근로자는 0.8% 정도를 냅니다. 내 급여 대비했을 때. 근데 사업주는 뭐 1%에서 1.2%, 1.3%인데 뭐 1%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용보험은 뭐 하는 거야?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실업급여에 재원이 돼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업개발. 그래서 내가 직업학원 학교를 다닐 거야. 이런 거에 대했을 때 그런 것들에 재원이 돼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산재보험은 뭐예요? 내가 일을 하다 다쳤어요. 라고 하면은 건보는 그냥 아프면 다 되는 거고, 산재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다 다쳤어요. 라고 하면은 얘는 건강보험 치료비 보존해주는 거잖아요. 얘는 치료비도 보존하면서 모두 해주는 거예요. 예, 내가 이걸로 인해서 일을 못함으로 해서 노동 상실이 생겼잖아요. 그걸로 인한 소득 보존을 해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장애가 생기면 장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면 일시금으로 받든가. 그래서 소득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게 산재보험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는 근로자는 안 내요. 사업주만 업종에 따라 틀립니다. 좀 위험한 업종은 많이 내고 위험하지 않은 종은 좀 적게 내지만 통상적으로 약 1% 정도를 낸다라고 했을 때 총 요게 4대 보험에 대한 요율, 어바우트된 요율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근로자는 4.5% 플러스 4% 플러스 0.8% 1%라고 치면은 그냥 1%라고 치면은 합쳤을 때 어때요? 5%, 9.5%. 약 9.5%의 사회보험료를 납부를 하고요.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거에다가 뭘 넣습니까? 여기 1%니까 약 10.5% 둘이 합쳐가지고 약 얼마? 20%에 해당하는 그 사회보험료를 납부를 한다. 자, 무슨 말이냐? 월급이 100만 원인 사람이야. 월급 알바야. 아니 뭐 어쨌든 뭐 직원이야. 100만 원을 내가 사업주야. 내 근로자가 100만 원을 받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100만 원 그냥 다 주는 게 아니지. 뭐를 떼고 줘야 돼?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떼고 줍니다. 이거 시스템 먼저 설명 좀 해줘야겠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근로자들이 많아 여기. 근로자들이 10명이 있고 내가 사업주야. 사업주인데 이분들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로소득세라고 하는 거. 세금 관계 내가 얘기를 아직 안 했는데 이분들도 근로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국세청에서 나 한 명 한 명한테 세금 다 받으려면 이거 늘만 나고 행정적 낭비야. 어떻게 연락할 거야? 집으로 다 빌지를 보내가지고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나한테만 연락을 한다고. 나한테만 과세를 내요. 그럼 나는 이분들한테 100만 원의 급여를 주기 전에 예를 들어서 세율이 5%다, 6%다. 그러면 6만 원씩은 세금 내야 되는 거잖아. 그럼 6만 원씩은 내가 띄고 94만 원씩을 주는 거야. 6만 원씩 다 떼어가지고 내가 매 월마다 세금을 나라한테 내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원천징수한다. 세금에 대해서 원천징수. 100만 원 중에서 6만 원을 띄고 내보낸다. 이거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사회보험료도 마찬가지 원천징수를 한다고. 그럼 사회보험료라고 했을 때 얼마야? 아까 1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라고 그랬잖아요. 100만 원 받는 근로자면 근로자 중에서 얼마? 약 10만 원에 대한 거. 제가 9만 5천 원에 대한 것만큼은 띄고 나간단 말이야. 그럼 아까 100만 원에 대해서 세금 몇 퍼센트 띄었어? 6% 띄었잖아. 그리고 이거 9.5% 띄잖아. 그러면은 약 15만 5천 원을 빼고 얼마? 84만 5천 원만 받아가는 거고 나머지 15만 5천 원 내가 받아가지고 4대 보험료하고 건강보험료로 납부를 한다. 근데 요것만 납부하는 게 아니라 세금은 본인 거 띈 것만 납부하면 되는 거지만 4대 보험료는 나도 10만 원 보태가지고 이걸 내야 되는 거야. 왜? 사업주
거는 사업주가 내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봤을 때 크게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잠깐 느껴봤지만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쉬운 게 아니야. 내가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뭐 100만 원 주고 근로자를 뭐 2명을 고용했어요. 그럼 매월 얼마다 200만 원만 나가는 게 아니야. 200만 원씩 주고서 2명을 고용해서 400만 원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때요? 4대 보험료도 떼어서 나가지만 나도 보태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 여기에 대한 퇴직금도 쌓아놔야 되는 것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사업을 해나가는 게 그냥 간단하게 숫자 계산해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경영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서 노사 상생이라고 하는 주제란 말이에요. 우리의 주제는 과목의 주제는 노사 상생이라고 하는 거는 노도 좋아야겠지만 사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럼 서로 간의 상생, 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좀 알고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어때? 급여를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많이 채용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주 입장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고 싶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회사가 살아야지 여기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이 타협점을 잘 만들어가지고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영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어때? 명확하게 규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업주들이 제일 머리 아파하는 게 세금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노동부와 관련된 근로계약 관련된 거, 그리고 방금 우리 잠깐 보셨던 4대 보험과 관련된 걸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간략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